그 임차인의 권리 부분을 정리하고 가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자, 거기 530페이지 한번 와볼래요? 임차인의 권리하고 의무 보인가요? 자, 임차인의 권리 중에 임차권이란 글자 보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임차권 동그라미 쳐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사용수익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권리예요. 자, 임차인은 계약이나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임차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2항에 보니까 등기 청구권하고 건물 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란 글자 보인가요? 아까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죠. 근데 임차권을 등기하면 어떻게 돼? 대항력이 생긴다. 자, 거기 621조 조문만 볼게요.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워낙 양이 많아지니까, 민법은. 자, 거기 보면 621조, 임대차의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임차인입니다, 주체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보여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임대인이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해요.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임차인은 언제나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언제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 약정이 없어야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근데 임대는 거의 대부분들이 반대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임대차는 등기가 99%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들이. 자, 622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1항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끊어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끊어요.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끊고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대지라고. 근데 요게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임차인인데 지금 여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었어요. 신소유자. 그럼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등기가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올린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 혼자 할 수 있거든. 최초의 등기니까. 그럼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거 차지권, 건물 차지권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622조 1항이 바로 그거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는 거야.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건물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물권화가 돼요. 이런 말이에요. 물권이다가 아니라 물권처럼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아셨죠? 자, 두 번째 531페이지 가면 자, 이제는 시험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가 나와요? 비용이란 말 보여요? 비용. 그 다음에 상환 뭐가 있어요? 청구권 하고 나오죠?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딱딱딱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요 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비용 상환 청구권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토지 임차인에게도 인정되고 건물 누구예요? 임차인에게도 모두 인정해요.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에도 모두 인정한다.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을 봐드릴게요. 두 번째는 비용이라고 할 때 그 비용이 뭐냐가 문제죠. 하나가 뭐예요? 필요비, 또 하나가 유익비가 돼요. 필요비는 뭘 것 같아? 필요비는요. 현상 유지비, 현상 유지가 되고, 유익비는 뭐예요? 가치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가치 증가. 그래서 아까 보일러를 고치거나 또는 비가 새는 걸 막는다든지, 수선하는 거, 이런 게 필요 비용이죠. 근데 유익비는 같은 경우 아까 뭐 마당에다 잔디를 깐다든지 가옥을 장식한다든지 그럼 가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그러면 필요비는 말 그대로 의식주, 유익비는 성형수술비, 이런 가치가 좀 달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필요비는 언제 달라고 해요?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해요?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필요비는 언제 해요? 즉시 청구해요. 즉시. 근데 유익비는 언제예요? 종료시에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종료시에. 왜 그러냐면 마당에다가 잔디를 심었는데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쯤 마당에 심은 잔디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가치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니까 종료시에 이 가치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자,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받지 않고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에 내가 보일러를 뭔가 수리했는데 20만 원어치. 근데 못 받고 나온 거야. 그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에 살던 임차인데요. 그 내가 보일러 수리비 20만 원 못 받았습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라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냐 그러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이고 6개월인데 요게 시험에 나올 때 종료시 X 요게 1년 그럼 X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된 종료시가 있어요. 5월 1일 날. 근데 5월 1일 날 평일이라 이사하기가 힘드니까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5월 5일 날 이사하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럼 임대인은 종료시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냐? 아니면 이삿짐을 풀면 요 집이 넘어가죠, 임대인에게? 이때부터 6개월이냐? 이걸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때부터 6개월에야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때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잖아. 길잖아요.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를 받지 않고 나왔을 때 목적물을 언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까지는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1년도 안 되고 종료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이야기라고 할 때 반드시 뭐냐면 요게 일시사용이라는 거. 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이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호텔, 여관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인정되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차임 이익을 연체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할 수 있죠. 그때도 이 사람도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차임 이익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필요비, 유익비가 들어갔다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건 돌려주세요 하고 밀린 2개월치 차임은 공제를 하면 돼요. 그건 그냥 그 청산 절차라고 해서. 그래서 차임 이익을 연체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결련성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건데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치권 행사가 되냐고 물어볼 거야. 돼요. 필요비,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나는 목적물 못 주겠습니다. 비용 주세요. 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인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거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7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요거 배제특 계약이 돼 안 돼요? 예, 배제특 계약할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에다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필요비 청구권이나 유익비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미리 약속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 53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비용상환 청구권 찾을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 필요비 동그라미 쳐요. 필요비 조문입니다. 필요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즉시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즉시. 자, 2항. 임차인이 동그라미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끊어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잔디 깐 거에 잔디 현존할 때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 있었나 봐. 잔디값이 300만 원. 잔디값을 300만 원씩 뿌렸는데 나중에 집값이 1억짜리였는데 잔디를 심으니까 1억 1천이 된 거야. 그건 증가액이죠. 그럼 임차인이 들인 비용은 얼마? 300. 증가액은 1000. 아니 1억짜리가 1억 1천이 됐으니까 계산 절대 학교론 계산 문제 풀지 마요. 알겠죠? 그러면 지출 금액은 얼마? 아니 지출 금액은 300. 증가액은 1000.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요. 누가 선택할까? 집주인. 임대인이 선택을 해서 300을 줄 건지 1000만 원을 줄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됐죠?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 동그라미 상환기간 허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지 말고 나중에 줘. 한 달 뒤에 줘. 이게 허여라 그래, 그걸. 근데 여기 필요비 보여요? 요 필요비는 요 상환기간 허여라는 제도가 없어요. 근데 유익비는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있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요. 이렇게 했더니 법원이 그럼 한 달 뒤에 주라. 2달 뒤에 주라. 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거야. 그럼 상환기간을 나중에 허여하게 되면 요건 나중에 유치권이라는 게 안 나오게 돼요. 나중에 가면 변직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죠?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전 다 써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종류 와 볼게요. A번에 필요비 동그라미 쳐요. 필요비에서는 뭘 써요? 즉시 동그라미. 필요비 동그라미, 즉시 동그라미. 그럼 B번에 유익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종료시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종료시 동그라미. 근데 그건 될까? 임차인이 식당을 하겠다고 판넬을 깔았어. 판넬, 전기 판넬 또는 입간판을 달았다고. 그건 과연 건물에 어떤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에 어떤 필요한 비용을 들인 것은 아니죠. 그 임차인 자기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요비,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니은번 행사기간. 필요비, 유익비 상환기간은 끊고요. 임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요? 종료시로부터 6개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그러면 안 된다고.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문제고.
자, 디귿번 유치권 동그라미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나는 목적물 못 주겠어요. 할 수 있다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자, 넘겨볼게요. 니을번. 거기 보니까 의무규정 동그라미. 의무규정이니까 포기,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여요? 네, 그게 비용 상환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준 프린트가 있을 거야. 한번 봐볼래요, 프린트에? 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봐봐요. 프린트에. 거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에서 비용 상환 보여요? 찾을 수 있나요? 비용 상환 청구권? 찾았어요? 그 잠깐 봐봐요.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예, 임대인이 부담하죠. 단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란 말 보여요? 별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야. 동그라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세모요. 대규모 수들은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찾을 수 있나요? 대규모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자, 다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 불가.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 행위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임대차를 뭐라고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 거죠, 지금. 자, 다시 들어봐요. 필요비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필요비는 존속 동그라미, 존속 중이더라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요? 존속 중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즉시. 필요비는 즉시 청구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비 보이죠? 유익비는 목적물의 부합 동그라미. 부합하여 독립성을 상실한 거.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동그라미. 반한 경우라도 무방해요. 다시 해볼게. 아까 임대인이, 집주인이 잔디 깔지마 그랬다고. 근데 임차인이 깔았다고. 그렇죠? 그럼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지금 잔디를 깐 거죠. 그러면 잔디를 깔면 그 목적물은 올라갈까 안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잔디를 깔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아까 얼마만큼? 1,000만 원이라는 부당이득이 생긴다고. 그래서 임대인 의사에 반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비는 언제예요?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 청구하는 거예요. 필요비는 언제라고요? 즉시. 애워버리세요. 진짜. 필요비는 언제예요? 즉시. 유익비는요? 종료시. 자, 행사. 자, 임대인이 목적물을 언제요?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요거 빨간색입니다. 여기가 종료시 그러면 X가 되고 이게 1년 그러면 X가 된다고. 둘 다 시험에 다 기출이 됐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또 뭐예요? 의무규정이죠? 네, 의무규정, 유치권, 의무규정 모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가요. 자, 어렵진 않죠? 그럼 요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닌데, 자, 3번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민법의 규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요. 그 내용을 약속하더라도 유효한 거예요. 원래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이를 비교하면 누가 강자가 돼요? 누가 강자? 임대인. 그럼 임차인 약자죠?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라고 임차인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도 유효하대.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해도 유효한 걸 찾으세요?
뭘까요? 예, 필요비예요. 왜? 아까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왜? 의무 예,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뭘까? 나머지는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특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 강행 규정이고 나머지는 의무 규정이라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나 체크해 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한번 봐볼게요. 여기 와보세요, 이제. 여기 와볼게. 어디를 하나 봐야 되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할까요? 얘는요. 부속물 매수는 누구에게?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하고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 안 해요. 얘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해요. 건물 임차인에게. 여기서 두 번째가 가장 문제가 이 부속물이에요. 이 부속물이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근데 요걸 빌려 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임차인이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고 건물을 올린 거야. 이런 식으로. 옥탑을 하나 올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옥탑이 본체 건물하고 한 몸뚱아리가 됐어요. 이걸 부합이라 그래요. 부합. 부합이 됐어요? 아니면 이걸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임대차 살다 보면 변기가 깨질 수 있나요? 없나요? 변기가. 그럼 변기를 교체하죠? 그럼 이사 갈 때 임차인 변기를 떼어가요? 놔두고 가? 왜 놔두고 가? 네, 그게 부합됐다. 그게 구성 부분이 됐다. 한 몸뚱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변기를 교체한다고 들인 돈이 60만 원이란 말이야. 그냥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뭘 청구하냐고,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에 또 그게? 그게 구성 부분이 되거나 요 부합이 된 거죠? 그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부합이 되거나 한 몸뚱아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요 옥탑이 별도로 계단이 있어, 출입구가. 그래서 요 본체 건물과 이게 독립물이야. 독립물이라면 이건 구성 부분이 아니죠. 독립된 거잖아. 근데 갑의 머리 꼭대기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건 싫은 거죠. 그때는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야. 그럼 부속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와 비용 상환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부합된 거고 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독립물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X가 돼요. 구성 부분이 되는 건 뭘로 가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 알겠죠? 독립물일 때는 요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제가 이사를 다닐 때 제가 그랬죠. 그 가족 관계 제가 초본을 때 보면 4장이라고. 4장이 넘어가면서 마지막 4번째 장에 위에 상단 부분에 걸쳐요. 아니 초본은 자기 혼자만 띄면 나오는 거잖아요. 주민등록 초본 알아요? 그럼 주민등록 초본이 이게 3장, 4장째 된다는 건 이사를 많이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엄청나게 다녔다니까. 그것도 싼 방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발을 씻는 장소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버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싼 방이라고 샀다고. 근데 겨울에 손이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 임대인한테. 제가 가스 온수기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설치해래. 그리고 나갈 때 떼서 나가래. 그래서 30만 원 주고 설치를 한 거야. 가스 온수기.
이해돼요? 그럼 가스 온수기는 탈부착이 돼, 안 돼? 돼요. 되지. 본체 건물과 부합된 건물은 아니야, 그 물건이. 알겠나요? 30만 원 주고 설치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다가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해. 그게 부속물 매수 청구야.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부속물은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의를 얻어서 부착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뭐예요? 매수한 거. 이 매수한 것만 되는 것이지 임으로 부착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한 것만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엔 적용되냐고 물어볼 거야. 안 돼요. 여관방에는 우리가 달방으로 사신 분들이 있다고, 달방. 여관방을. 그러면 그분들은 숙박은 할 수 있어도 숙식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달방에 사시다 보면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근다고. 그래서 여관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죠,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가스레인지를 하나 설치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동의를 받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나갈 때 가스레인지 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제 말 아시겠어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관방 아저씨 사장님은 가스레인지 판매하게 된다고.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차임 이익을 연체한 사람 있죠. 채무불이행 이익이 연체한 사람. 이 사람들 해지할 때, 요거 해지할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자기 권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아니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얘는 강행 규정이다 아니다? 강행 규정이다. 그럼 배제 약정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가스 온수기 설치할 때 이사 갈 때 뛰어가야 돼? 네 하고 대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단독행위. 임차인 사세요. 그러면 뭐가 성립돼?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가 뭐다? 성립이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임대인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부속물 매수는 언제 청구해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가 되는 거예요. 종료시. 그 다음에 얘 유치권 나오면 돼 안 돼? 이런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요 7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하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두 문제를.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교과서 532페이지 와볼래요? 자, 532페이지에 646조 보인가요? 자, 1항에 읽어볼게요. 1항 건물 동그라미 쳐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동그라미 쳐요. 붙여 읽으면 뭐예요?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끊어요.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끊고요.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그럼 뭐예요? 임대인의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 또는 뭐라고요? 매수한 거.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돼요. 자, 기억. 강행규정 동그라미 쳐요. 강행규정. 그래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기 약정을 해도 그 포기 약정 자체가 뭐다? 무효가 돼버려요. 자, 니은.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 동그라미 종료한 경우에 발생이 된다. 다만 판례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인데요. 채무불이행이 뭐겠어요? 차임 이기를 연체해서 나가게 된 경우. 차임 이기를 연체해서 나가게 될 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야. 디귿.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거. 그럼 구성 부분이 아니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독립물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내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가보면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 볼 수 있나요? 프린트에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 보이죠? 글자가 좀 작아. 찾을 수 있죠? 자, 요게 나중에 이번 주에 나온대요. 이번 30일 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아까 그 익힘장이. 그럼 거기 다 있는 내용이라고. 여기 보면 건물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이죠? 여기 건물 임차인만 인정해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토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그라미. 임대는 또 뭐 한 거? 매수한 것만 된다고. 동의, 매수. 임으로 부착한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독립성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구성 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 구성 부분은 비용에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익이 뭐예요? 채무불이익이요. 차임 이익을 연체한 건 안 돼.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형성권 이런 거 아시겠죠? 형성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요. 매매가 그냥 바로 성립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니까 안 돼요. 근데 유치권은 돼? 안 돼?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5가지를 반드시 필히 외워야 돼요. 필히 외워야 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봐볼까요, 문제? 6번 문제 한번 봐봐,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문제 6번. 문제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에요. 지금 요게 27회 때 기출문제니까 그렇게 뭐 오래된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 보니까 부속물 매수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보여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OX. O. 아까 필요비는 언제예요? 즉시고 유익비는 언제? 종료 시에. 맞는 거죠? 두 번째. 1번이 답이요 그러면? 자,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야, 구성 부분이 돼버렸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비용 상환이 가야 된다고. 이걸 찾아내지를 못한다니까. 나중에 가면. 비용 상환하고 요 부속물 매수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 나중에. 자,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중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의무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니까 이 배제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야지. 유효가 아니라 무효지. 그와 반대로 아까 우리 뭐라고 써요? 이게 비용 상환은 의무 규정이죠. 그 의무 규정이니까 배제 약정 유효 무효? 배제 약정은 여기는 유효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니까. 비용 상환은 의무 규정, 부속물은 강행 규정. 자, 그다음에 일시 사용 임대차 보여요? 그럼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 두 개 나눠 볼게. 비용은 인정해야 하네요. 비용 상환은. 인정했고 부속물은 인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기 부속물 물어봤네. 그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속물이 빠지고 이 자리에 비용 상환이 들어갔다면 맞는 지문이 되어버린다고. 알아듣죠? 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맞네? 몇 개월? 1년이네? 틀린 거죠. 몇 개월? 6개월로 고쳐야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정답은 몇 번이 된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됐고 나머지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정확히 뭐예요 이거요? 비용하고 부속물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좀 구별해 주시라고. 됐죠?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제가 오자마자 비용 상환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아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안 받거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하나 할 거고 전대 있죠. 전대 하나 할 거예요. 사례를 하나 해드릴 거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좀 정리할 거예요. 아셨죠? 대답을 안 해요. 배고파서요? 중간에 먹을 걸 좀 갖고 오세요. 자,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지금 5번 못 풀었잖아요. 지상물이니까 요거 다음 주에 제가 풀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